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경신고 전임으로 담당하게 된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설명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경신고 담당으로 전임으로 하고 있고요. 경신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3월 8일 일요일 저녁 6시부터 10시 이렇게 4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 3월 8일 일요일 날 개강하게 된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신고 내신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저는 일단 그 전에 제가 이 학원에서 어떤 좀 성과를 내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있어서 강사의 성과라고 한다면 일단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있었다면 그 학생들의 점수를 유지했는가가 처음인 것 같고요.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점수가 높지 못했던 학생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친구들을 점수를 1차적으로 빠르게 좀 높여줬는가, 그게 두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빠르게 점수를 끌어올리지 못한 학생일지라도 결국 1등급을 찍어냈는가가 제가 생각하기에 강사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학기 중간고사에 제 학생들이 받은 점수인데요. 일단 성신여고 1학년 그리고 홍대부고 2명 이렇게 100점을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대부고 2학년 같은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이제 9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한 3등급이나 4등급 정도를 받아줬던 학생인데 제 수업을 듣고 이렇게 100점을 받아줘서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홍대부고 원래부터 잘했던 친구들 이렇게 있죠. 원래부터 잘했던 친구들 점수를 유지했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 수업을 중간에 들어왔어요. 중간고사 때는 100점 받지 못했었는데 중간에 들어와서 저와 함께 하면서 100점을 받아주어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됐고,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성신여고 2학년인데 성신여고 1학년 때 평균적인 등급이 9등급제를 기준으로 해서 한 4등급에서 3등급 정도 왔다 갔다 했던 친구였는데 저와 함께 3등급을 바로 좀 상승이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등급 상승이 그냥 운이 좋아서 한 번 딱 된 게 아니라요. 이 3등급 상승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도 한 번 더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공부 잘했던 친구들 제가 계속 점수를 좀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 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한 번에 좀 크게 좀 잘 올린 학생들인데, 이 학생은 한 번에 좀 20점 상승을 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연히 조금 점수가 낮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수업을 하면서 40점 한 번에 좀 올려주어서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학기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요. 원래부터 잘했던 친구 있고요. 이 친구 아까 말했던 학생인데 저와 함께 3등급 한 번에 올려줬던 학생입니다. 1등급 유지했고요. 그리고 이 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처음에는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결국 조금씩 올랐고요. 그래서 결국 1등급 저와 함께 기말고사 때 마지막으로 찍어준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한테 받은 감사 인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경신고 작년 1학기 중간고사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학사가 출판사였고요. 교과서랑 그리고 올림포스 공통국어 1, 이 부교재로 나왔고요. 그리고 프린트 문학작품에서 외부작품에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비중은 교과서가 꽤나 큰 편이에요. 제가 맡고 있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비중이 50% 이하인 학교들도 꽤나 많은데, 이 학교 같은 경우, 경신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비중이 꽤나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문제수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선택형 25문항 그리고 서술형 4문항으로서 총 29문제.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지만, 물론 문법에서 킬러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엄청 어려운 건 아니지만 문제수가 조금 있다 보니까 타임어택이 좀 중요하겠다, 이런 좀 평가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내신 국어 내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결국 제가 이제 학교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를 내는 사람은 결국 학교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이랑의 소통을 통해서 출제자의 의도라던가 출제자의 마음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건 어떤 작품이 하나가 있다면 이 작품을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석한 거 공부해, 외워가 아니라 문제를 내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했으니 여기에 맞춰서 공부하고 여기에 맞춰서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학교 선생님의 어떤 필기를 분석하는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비문학이 출제가 1학기 중간고사에 출제가 되는데 보통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때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경신고는 1학기 중간고사부터 비문학 전문이 나옵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대비하기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떻게 대비시켜 줄지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의계정 자료가 많이 공유되진 않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양질의 자료를 좀 충분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요것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저는 상위권이 아니라 만점을 목표로 학생들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학생들한테 이거 학교 선생님 필기라던가 아니면 특정 부분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그리고 학생들 필기 분석하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특정시를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하라고 하셨는지 다 물어보고요. 그거 바탕으로 자료를 만듭니다. 자료를 만들고 학생들한테 그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어떤 필기라던가 아니면 학부모님들의 필기라던가 아니면은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것들 판서를 바탕으로 제가 만든 자료고요. 이 파이널 자료의 특징이 있다면 제 손필기가 그대로 들어간다는 점, 그게 하나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파이널 자료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 제공해주는 모든 자료는 다 학교 선생님 필기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이널 자료가 의미가 있어지기 위해선 저는 당연히 문제에 나와야지 이게 의미가 있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문제에 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물론 경신고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몇 개의 문제만 제가 맡고 있는 다른 학교들 예시로 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어떤 머구리라라는 어떤 문장의 형태소 분석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근데 머구리라라는 것의 형태소를 분석해 봤을 때 먹우리라라고 우가 발견되고요. 여기서 우는 1인칭 선어말 어미입니다. 1인칭 선어말 어미는 교과 과정이 아니에요. 중세국어에서 사용하는 1인칭 선어말 어미는 교과 과정이 아닌데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내는 사람이 말을 해줬으면 그거 바탕으로 당연히 알려줘야죠. 그쵸? 그거 바탕으로 파이널 자료 만들었고요. 요거 그대로 출제가 된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로 학교 선생님이 교과 과정 이외의 것을 짚어주셨더라도 다 제가 꼼꼼하게 파이널 자료 만들었고요. 이 파이널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고 이렇게 문제에 나온 것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개념 같은 경우에는 대학 개념이에요. 대학 개념인데도 짚어주셨다면, 문제를 내는 사람이 중요하게 여겼다면 당연히 이것도 짚어가야겠죠. 다른 어떤 학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시를 분석할 때 시상 전개 방식을 중심으로 해석해라 라고 하셨으면 그거 바탕으로 파이널 자료 만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그대로 시험 문제, 정답이 유추였습니다. 그대로 나온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경신고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신고 6번 문제에 조금 재밌는 문제가 하나 나와서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거든요. 첫 번째랑 두 번째 문장만 한 번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진한 서술자는 일반적인 소설의 서술자와 달리 독자가 그의 이야기, 제시나 논평에 의욕을 가질 이유가 있는 서술자라서 신빙성 없는 서술자라고 부른다. 신빙성 없는 서술자라고 부른다. 저는 딱 여기까지 봤을 때 이거 신뢰할 수 없는 화자구나 라고 딱 미성숙한 화자라는 개념이 딱 들어섰거든요. 왜냐면 이 부분이 지금 평가원에서도 현대소설과 관련해서 되게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평가원에서도 이 작가, 인물, 독자 사이에 거리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학교 선생님도 결국 수업을 듣는 얘들이 결국 수능을 볼 거라는 건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평가원을 분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절대 뒤질 수 없죠. 저도 이렇게 평가원 트렌드 같은 것들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그거 바탕으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미성숙한 화자에 대한 개념도 저의 문학 교재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문법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자음군 단순화와 히읗 탈락이라는 걸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음군 단순화랑 히읗 탈락을 구분하라는 문제는 다른 학교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고요. 굉장히 심화 개념인데 이 심화 개념을 알기 위해선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조건을 4가지로 정확하게 분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요거 학생들에게 나누어준 파이널 자료에서도 정확하게 분석했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발음은 끄린으로 히읗 탈락되네. 아 그러면 히읗 탈락이겠다. 등등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문학이 통째로 나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비문학은 어떻게 좀 대비를 시켜줄까? 요것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비문학이 통째로 나오고요. 저는 비문학을 요렇게 빈칸을 다 뚫어서 이 빈칸 테스트를 통과할 때 학생들을 집으로 귀가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빈칸 뚫어둔 거고요. 중요한 단어, 중요한 개념별로 빈칸 다 뚫어서 학생들에게 테스트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적중이 좀 많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적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만 지키면 돼요. 학생들이랑 소통 계속하면 되고요. 그리고 2번째, 학생들 필기를 제가 일일이 분석하면 돼요. 그리고 3번째, 학생들의 점수 상승, 그리고 너가 진짜 오를 수 있다는 뚜렷한 목표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국어 문제 트렌드를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면 저는 요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적중이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는 제 생각에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바탕이 됐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월 달은 어떻게 커리큘럼이 진행될 거냐면요. 일단 아직까지는 학교에 시험 범위가 업데이트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시험 범위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 준비하면서요. 그리고 문법은 무조건 의문 변동 나옵니다. 의문 변동은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 2개 중심으로 끌고 갈 거고요.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4주까지요. 그리고 시험 범위가 업데이트 되면서 본격적으로 중간을 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요거는 제 교재예요. 문법 주교재, 그리고 문법 부교재, 그리고 교과서 교재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문법 주교재부터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요. 목차는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 PPT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수업 때 사용하는 PPT가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 수업 때 PPT가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고 필기하고 보고 필기하고 좀 흐름이 있는, 연결이 있는 수업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개념 정리, 확인 문제 이렇게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별로 제가 예시 간단하게 가지고 온 거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수업과 제 수업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흐름이 있는 문법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목차도 당연히 이 개정에 맞도록 꼭 맞췄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교재인데요. 제가 부교재 이름은 벌크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양질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일단 양을 채우자라는 거죠. 시리즈별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기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번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전국 작년 학교 내신 기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단원별로 500제라고 적혀 있는데 800제 이상으로 다 단원별로 제가 맞췄어요. 의문 변동 혹은 문법 요소 혹은 중세국어 혹은 한글 맞춤법 이렇게 각각 다 800제 이상으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 교재와 관련해서는 요거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결과가 증명하는 교재.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좋은 결과를 요 교재와 함께 하면서 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의 이제 좀 특별 자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작년 내신 기출들을 다 타이핑을 일일이 쳐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좀 묶어봤어요. 다 문법 기출이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의문 변동을 좀 같이 배웠어. 의문 변동을 배웠으면 물론 지금 학교가 정해지긴 했지만 내가 만약에 이 학교에 간다면 와, 이 학교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네. 아, 내신에서 아까 배웠던 개념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구나. 등등.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좀 느껴볼 수 있도록 개념을 배우고 바로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수업 전후로 당연히 24시간 언제든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응답 가능하고요. 그리고 복습 링크 제공을 해서 학생들 복습할 수 있도록 만들고, 만약에 비문학 오늘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어렵다,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요청하면 돼요. 요청하면요, 요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제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되면서 필기가 실시간으로 따라가는 영상이거든요. 요 영상도 찍어서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QR코드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톡방 통해서 당연히 과제 피드백 할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저의 어떤 이런 자료들이 저만의 관리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수업 목표는 만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